예, 소개받은 강성현입니다. 예, 저희가 김정근 교수님이 김정근 교수님이 First Octo에서 이 스터디를 리드를 하셨고요. 저는 미국에 있는 관계로 한국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같이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고 있는 연구는 이 노후에 대한 책임인지 심리학에서 기반한 이론에 기반해서 과연 이게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발표 순서는 저희가 반씩 나눴는데요. 제가 연구 배경 및 목적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문헌 연구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김정근 박사님이 거기서 시작해서 연구 방법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김정근 박사님이 하신 다음에 제가 시사점 같은 걸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연구 배경을 보시면 국내 노후 소득 현황, 한국 내 노후 소득 현황하고 경제 노후 준비 실태를 보시면 노후 빈곤율이 여기 잘 글자가 다 안 보이는데요. 2008년 자료거든요. 2008년 자료에 비해서 2016년 8년 동안 노인 빈곤율이 OECD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 45%에서 48.6%로 현저하게 나빠진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는 이 노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가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국민 노후 보장 패널을 보니까 이 넘버가 35.8%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노후 보장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걸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연구 목적은 왜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할까? 제가 미국에서 노인복지를 가르치는데 이 노인복지를 가르칠 때 Financial Retirement Plan 파트가 하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나이 들어서 준비하면 전혀 소용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자마자부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기존 연구를 가지고 문헌 연구를 한 다음에 과연 데이터가 그걸 서포트하는지 보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후 중비에 대한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노후 준비에 대한 책임인식이 부족할까? 아니면 차이가 있을까? 그거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헌 연구를 가지고 내외 통제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노후 준비 행동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internal, external control 이게 통제되는 책임 또는 통제 위치, locus of control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개인이 처해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행동 결과 아니면 주변 상황,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정도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론인데 한마디로 제 주변 상황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제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제도 같은 게 컨트롤하냐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제 위치가 내부에 있다고 믿는 정도가 높으면 내재론자로 보고요. 통제 위치가 외부에 있다고 믿는 정도가 높으면 외재론자로 봅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 내외 통제성 중에서 내적 통제성과 노후 자산 형성과의 관련성 및 경제적 노후 준비를 다룬 연구들이 지난 30년 동안 많이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하나, 두 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올렸네요. 그 다음에 경제적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 연구를 통해서 보면 성별을 봤을 때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하고요. 그건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령,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후 준비를 많이 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늦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리타이어먼트가 눈에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이 낮거나 높거나 상관없이 준비하면 좋겠지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를 더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를 더 많이 하고요. 그래서 교육 수준 같은 경우는 전문대 이상의 경우에는 노후 준비를 하는 비율이 높지만 글을 읽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는 이 노후 준비를 하는 퍼센티지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를 하려면 파이낸셜 리터러시나 파이낸셜 애티튜드에 관련된 이해력이 높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족 형태의 경우는 가족이 많을수록 노후 준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나중에 김정근 박사님 커버하시겠지만 저희 데이터는 좀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려면 이제 기존 연구들은 개인적인 이유, 제도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를 보는데 저희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내외 통제성 개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해서 분석하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노후 준비에 대한 책임 인식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경제적 소득 수준을 조절 변수, 그래서 인터랙션 이펙트를 봐서 앞에서 분석한 노후 준비에 대한 내 통제성이 경제적 노후 준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 수준은 어떻게 인터랙션 이펙트를 맺히는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연구가. 그래서 제가 그 연구 방법은요, 뭐 당연히 국민노후소득 배정 보장편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친차 자료만 사용했습니다. 친차 자료, 출근 자료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친차 자료에 약 7,500명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쓴 이제 종속 변수입니다. 노후 생활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런 두 다이커터머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통제 변수로는 아까 기존에 있던 여러 어떤 변수들 있잖아요. 연령, 성별, 배우자 존재 유무, 교육 수준, 그다음에 이렇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립 변수로 노후에 대한 책임이에요. 아까 우리 강성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후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아닌 가족이라든가 국가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 내외 통제성 중에 내재론자인 사람을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노후 대책의 주된 역할은 외부 대상자다. 배우자, 자녀, 사회단체, 정부 이렇게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외부 대상자로 해서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걸 독립 변수로 넣고요. 조절 변수는 이제 소득하고 욕구 비율입니다. 이게 인컴 투 니드 레이쇼라고 해서 그 빈곤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소득이 있는가를 나타내는데 이건 기본적인 소득을 쓰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인 소득은 이게 비율이 아니라 이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넓어서 이 인컴 투 리드 레이쇼로 하면은 소득 대비 몇 퍼센트의 소득이 있느냐를 알 수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 수준이 기본 그 파버티 레이트, 그러니까 빈곤선 기준에서 얼마나 더 많은지 낮은지 비율을 알 수 있어서 저희가 소득 대신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형태의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통제 변수하고 독립 변수만 넣었고요. 두 번째 모델은 이제 거기다 이제 조절 변수 하나 더 넣었고요. 세 번째 모델에는 이 독립 변수하고 조절 변수를 인터랙션을 줘서 우리가 한번 이걸 조절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일단 기술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총 썼던 사람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저희 조사된 이제 35%, 준비하고 있지 않다 64%, 꽤 많은 분들이 아직 노후 생활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 같은 경우는 58.9세 정도로 나왔고요. 남녀 비율은 여성이 55%, 남성이 43%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배우자가 있는 거로 나타났고요. 교육 수준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 저희가 이제 본 것 중에 노후 준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5%. 아니다. 가족이나 국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35%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몇 분한테 보여드렸더니 이거 오히려 국가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경제적인 노후 준비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에 대해서 좀 함의를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 분석을 보면 첫째 모델을 보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후 준비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드 레이쇼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숫자는 다 양수 플러스 파저티브 효과고요. 이렇게 0.1보다 작은 숫자는 다 음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노후 생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교육 수준은 대학 이상 학력인 사람을 이제 레퍼런스 집단을 봤을 때 학력이 낮을수록 고등학교, 중학교, 그러니까 대학생이 대학 졸업보다는 고등학교, 중학교 가신 분들이 더 노후 준비, 생활 준비하는 여부가 그러니까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건 가구 원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성희 교수님 얘기했지만 외국 같은 경우 가구 원수가 증가하면 노후 준비를 더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가구 원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노후 준비가 감소하는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한국의 특징이 아닐까. 왜냐면 이게 평균의 입은 연령이 58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58세 분들의 자녀분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죠. 직장을 다니거나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가구 원수가 많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이제
노후 준비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노후 준비에 대한 책임은요,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노후 준비의 책임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노후 준비하는 비율이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이 노후에 대해서 준비하고, 아니야 노후에 대한 책임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사람보다 더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근로 여부는 미취업자로 낮게 나타났고요. 소득 및 욕구 비율을 보면 이제 모델 1, 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컴 투 리드 레이쇼 소득 욕구 비율을 모델 두 번째 문제에 넣었더니, 그러니까 소득 대비 욕구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후 생활 준비 여부, 그러니까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존의 연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박창재 교수님이 하셨던 연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득이 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죠? 노후 준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동일한 기존 연구가 비슷하고요. 세 번째 모델에서 이 조절 효과, 이 두 가지 인터랙션을 넣었더니 어떻게 나냐면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노후 준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더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더 이제 노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랙션 효과를 통해서 보시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소득이 낮으신 분들의 경우에도요, 소득이 낮으신 분들의 경우 노후 준비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후 준비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내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없게 나타납니다. 반대말은 뭐냐면 내가 소득이 많더라도 노후에 대한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되고 내 배우자가 해야 되고 내 자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소득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노후에 대한 책임의식이, 노후 준비에 대한 책임의식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이 소득과의 조절 효과를 통해서 다르게 나타난다. 즉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본인이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를 통해서 이게 단순히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게 개인의 책임이다. 죄송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노후 준비를 책임이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 의식이 있더라도 내가 소득이 낮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저희 시사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강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구 사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적 통제성이 되게 수준이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65%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65%가 노후 대책은 본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 데이터를 보면 상대적으로 본인보다는 외부에 더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나 사회가 이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게 더 높게 나타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내적 통제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 경제적 노후 준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더라도 소득이 경제적 낮기 때문에 경제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좀 연구와 좀 달리 저소득층들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독일의 리스터 연구나 영국의 그 연금 플랜처럼 저소득층들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유인적인 적금이라든가 연금 상품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 연구 결과 슬라이드는 어떻게 보면 테이블을 다시 설명하는 건데요.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어 정작 경제적 노후 준비가 필요한 저소득층, 저학력층은 고소득층, 고학력층에 비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머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자문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고, 영국 같은 경우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 자문 센터를 두어서 저소득층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아니면 저소득자 저학력층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 더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자문 전문가를 육성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금융 이해력, 파이낸셜 리터러시를 증진시키고 자산 관리를 돕는 금융사회복지사를 운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데가 뉴욕 주립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뉴욕 주립대학의 사회복지학과가 몇 개 있는데 거기 있는 교수들이 이거를 커리큘럼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제 파이낸셜 리터러시를 사회복지학 하는 사람들이 배워서 저소득층을 도와줄 때 좀 돕도록 하자라는 노력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새로 나오는 것 중에 2018년, 2017년부터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개인 은퇴연금을 주정부에서 강제로 운영하자. 그러니까 이게 인디비주얼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인데요. 펜션도 아니고 본인 소득의 일정 정도를 그 개인 연금이라기보다 개인 투자인데요. 그렇게 만들도록 강제를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맨 처음 나온 게 캘리포니아에서 나왔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 저희가 세전소득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그게 효과가 있지 세후에 저희가 돈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투자를 시키면 효과가 없다 싶어서 인디비주얼 리타이먼트 어카운트를 주정부에서 운영하자 그래갖고 미국 내 8개 주에서 시행 중인데요. 이제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저지 아니면 일리노이, 그다음에 커네티컷 몇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3%를 자동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옵트아웃 탈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은 문제가 이게 주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와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데 예를 들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주지사가 전 전 주지사 다 감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걸 못 믿겠다라는 게 이제 거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주 정부에 대한 신뢰 여부가 과연 정부가 이 정부를 자산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는 이제 전력 같은 걸 거의 사형화, 프라이베타이제이션 했는데 역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잘못 관리를 해갖고 전기세가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정부가 부정부패를 하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아니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한지가 앞으로 향후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